안녕하세요. 사진 해설의 다정수입니다. 어, 여기가 제 유튜브고요. 네, 구독자 16명밖에 없는데 동영상은 119개. 무진장 많습니다. 무진장. 그리고 소개 이런 거 보면 사진 집단 1호, 사진 집단 설류, 단체전 2021년부터 짜라라락 링크 짜라라라라라라 되게 많다. 그죠? 되게 많다. 이게 사진은 설레다예요. 이거 익명방이니까 많이 알려주시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다. 그러면 1대1 카톡 하시고 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는 이런 거 올립니다.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이런 거 올립니다. 이거는 뭐 어제 했던 거고 방송 끄고 두 번째는 이제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진 둘, 셋, 넷, 다섯, 15개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15개 하고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 포트폴리오의 기본은 15장입니다. 그래서 설류 수업을 할 때 5장씩 비슷한 사진, 이어지는 사진 5장을 모아서 제목 작가나 붙여서 설류 카페에다가 올리면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 그런 건데 수업 분위기는 스터디 카페처럼 가는 거고요. 제가 왜 이렇게 15장을 보여드렸냐 하면 이 15장을 비슷한 사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랑 비슷하다. 이거랑 비슷한가. 보세요. 다시 첫 번째로 들어가서 얘가 지금 하늘이 이렇게 넓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이어지기 위해서 하늘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조금 다르죠. 전선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사진도 하늘이 있고 전선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어지죠. 그럼 네 번째 사진은 전선은 아니지만 이제 스카이 리프트의 줄이 있죠. 그러면 다섯 번째는 어떤 것이 이어질까? 다섯 번째는 어떤 것이 이어질까? 여기 보시면 멀리 스카이 리프트 있고요. 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네 번째가 스카이 리프트 풀, 다섯 번째가 스카이 리프트 풀 이어지죠. 여섯 번째는 스카이 리프트는 이제 사라졌고 나무가 밝게 있고 풀 절반으로 나뉘어진 사진이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곱 번째로 가면 나무 있죠. 그 다음에 이 선들 보이십니까? 여기 있는 선들, 여기 있는 선들, 이걸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얘는 이제 주제가 되겠고, 그럼 레이어죠. 레이어, 라인, 이렇게 이거를 그냥 툭 찍고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니고 툭툭툭 찍고 들어간 게 아니고 제가 수십 장 이렇게 찍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핸드폰이니까 이렇게 찍겠지. 네. 그 다음에 얘랑 이어지는 게 이겁니다. 그 왜 이어지냐? 그러면 이 라인을 보고
이렇게 라인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라인이긴 한데 얘도 라인이다. 라인, 라인, 라인. 여기 하늘은 바람구멍. 좀 보는 시야를 트이게 하는 바람구멍. 지금 이 건물들은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찍었으니까 이게 기록이 된 거고, 이것 자체로 다큐멘터리가 된 거죠. 왜냐하면 역사에 남았으니까 이 사진이, 그죠? 코로나19를 지났고, 그래서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렇게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고 큰 건물이 들어섰어요. 남아있는 것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자전거들 있습니다. 지금은 있고 여기 있는 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을 동네 같은 거를 그냥 찍으면 그것이 다 다큐멘터리가 되고 그것이 다 역사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끝에 가서는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럼 기록은 다큐멘터리니까 나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하동수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여전히 좀 쑥스럽긴 하는데 제가 접근을 할 때 어떤 다큐멘터리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접근을 해서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요. 역사를 보고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유산이든지 아니면 뭐 우리 동네라도 곧 사라질 예정인 곳, 뭐 아파트가 뭐 허물어지니까 몇 월 며칠 뭐 공사 기간이 어떻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는 무슨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안 된다 라든지 아니면 이것처럼 이렇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벽을 쳐놓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 이런 천막들 그러면 뻔하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겠구나. 그러니까 그럼 사라지기 전에 제가 찍는 거죠. 제가 안 찍어도 누군가는 찍을 테지만 제가 가서 그냥 찍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찍으면 사진작가로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이게 역사가 된다. 제일 끝에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죽어도 이 사진은 남으니까.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는 현장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1순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론 자기가 찍고 싶은 거 찍어야지. 근데 제일 첫 번째 그 현장은 두 번째로 두고 제일 첫 번째는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여기서 그냥 생각합니다. 지금 총선이 2달도 안 남았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게 다 역사예요. 뭐 좌파가 옳다, 우파가 옳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디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 또는 어떤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이런 사람들이 편을 정할 수는 있겠죠. 이런 제가 아는 굉장한 유명한 소설가가 뭐 편을 정해야지 뭐 예술가는 편을 정해야 뭐 한다 뭐 이러는데 그 말을 제가 10대, 20대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지금 30대잖아요.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많은 예술가들 그리고 정치인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 편을 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 중에서 편을 이미 정한 분들이 상당수 있고요. 기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음, 또 기자는 이제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그 언론사의 경향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벗어나고 싶다. 이직해야지. 근데 저처럼 제가 만든 사진 집단 설류의 수장으로서의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는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역사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나서 현장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간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다음 사진은 이것도 저희 동네인데 왜 갑자기 여기에서 여기로 갔는가 하면 이 뭉텅이 있죠. 이 덩어리 레이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레이어 하나, 레이어 둘, 이렇게 레이어 셋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는 지금 레이어가 하나, 둘, 뭐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제가 초점을 맞추고 사진을 찍었는데 무엇인가를 감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약간 파란색에 제가 집중을 해서 이제 사진 보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얘랑 분단이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아웃포커싱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이거는 제가 실내에서 찍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깥에서 실외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렸고 실내에서 찍은 사진 다음에 또 실내가 되죠. 이거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고 이 실내에서 찍은 엘리베이터 다음에 또 실내에서 찍은 이제 백남준의 작품 다다익선 작품이고 과천 미술관에 있죠. 이렇게 돌아가는 실내 사진 13은 실내는 아닌데 바깥인데 가두는 사진이 됐죠. 그래서 이미지적으로 얘가 비슷해서 이어지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공간을 이건 옆 동네예요. 저희 동네는 아니고 옆 동네인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흔히 보는 그런 거잖아요. 흔히 보는 뭐 이런 걸 왜 찍어?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막 여기 사람들 생각보다 유동 인구가 많아요. 이 골목 작은 골목인데 이렇게 사진을 찍다 보면 제가 이 공간을 이제 2018년, 2019년 뭐 이럴 때 발견하고 2020년부터 이제 뭐 여기를 좀 잘 해봐야 되겠다 해서 사진을 계속 찍는데 여기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뭐가 이게 예쁘다고 찍냐 이렇게 한마디씩 던져요 어르신들이. 근데 저는 이걸 왜 찍냐 그러면 사라질 예정이니까 그리고 제 마음에 드니까 이 선들 이 가두는 사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밝고 여기가 어둡지만 버닝이 되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보정을 하면서 버닝을 더 시킨 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버닝을 안 했어요. 이게 주제잖아요 지금. 얘가 주제고 나머지는 버닝을 해서 오히려 강조하지 않음으로 강조하는 그런. 네. 지금 뭐 녹화가 잘 되고 있나? 잘 되고 있네. 13분 했네요. 벌써. 맞다. 제가 왜 흑백으로 지금 했냐? 그러면 어 글쎄요. 그 흑백이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물론 면도 했는데 면도 하기 귀찮아 이제. 그래서 다음 방송 때도 아마 귀찮아서 안 할 것 같은데 오늘 했어요. 면도를 지금 보십시오. 했죠? 했습니다. 근데 흑백으로 하면 면도가 잘 안 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어쨌든 자 15번째 사진은 뭘로 했니? 가두는 사진 했습니다. 네, 영역에 가두는 사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이제 주제가 있다고 치면 여기에 버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버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는 상당히 버닝을 많이 해서 그다음에 이 자체도 제가 좀 어둡게 하고 뭔가 이 빨간색 그리고 이게 빨간색과 주황색의 섞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스포이드로 딱 찍으면 어디는 이제 주황색이 되고, 여기 보이시죠? 주황색. 여기는 빨간색이 되고, 그래서 이 둘 다 만져야 돼요. 그리고 얘는 초록색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섞으면서 만지면서 이제 색조와 채도를 만지면서 어, 이게 바꾸는 거죠, 계속. 그러다 보면은 이 첫 번째 제가 예전에 보정했을 때는 굉장히 예, 뭐라 그럴까, 크로테스칼 하달까. 예, 아무튼 좀 그랬어요. 좀 뭔가, 예,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뭐 어둡지 않죠. 적당하죠. 이제 전체적인 밝기나 이런 것이 적당하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5장을 다 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을 썼어요. 보정을 할 때. 그래서 전체적인 톤이 맞고, 전체적인 이어짐이 맞고, 전체적인 그런 비슷한 사진들로 구성을 한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고를 때 자기가 찍은 사진들이 예를 들어서 천장에 있어. 그러면 이 천장 중에 우선 15장을 포트폴리오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한 사진과 비슷한 사진들 이런 식으로 계속 골라보세요. 이거랑 비슷한 거, 이거랑 비슷한 거, 이거랑 비슷한 거,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거랑 1이랑 비슷한 게 뭘까? 2랑 비슷한 게 뭘까? 3 이러면서 수많은 사진 찍잖아요. 3이랑 비슷한 게 뭘까? 4. 막 이렇게 너무 그 비슷한 거에만 뭐 하다 보면은 좀 재미없으니까 약간 좀 그냥 이어지게 이렇게 3개 이어졌으면 이제 또 한 2개 이어지고, 그죠? 그러면 얘도 한번 여기다가 한번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5장씩 끊어서 해도 돼요. 5장씩 이야기를 만들고, 그러면 6번부터 이제 다시 10번, 뭐 이렇게 11번부터 15번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도 되는데, 제가 이것을 만들 때 어떻게 했었냐면 어, 비슷한 사진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이어지는,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자크노트는 이제 이거를 계속 바꿔가지고 몇 번째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어, 네, 뭐 이렇게 했고요. 또 바꿀 수도 있겠지. 또 바꿀 수도 있겠지. 이게 아마 그 저거 같은데, 저기 사진과 이어지지 않는 어, 자크노트의 예시, 부끄럽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은 생각으로 사진을 찍었다. 돌아오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진들 뿐이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잘못됐기에 오히려 좋다는 결론이 뇌리를 스쳤다. 풍경을 찍는 작가도 아니고 인물을 찍는 작가도 아니다. 나는 평범한 일상을 평범하지 않게 찍고 흔한 것을 흔하지 않게 찍는다. 다큐멘터리. 이제 시작하는 햇병아리가 이 5글자를 읊조리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아서 벌써 지치고 힘이 든다. 칼을 뽑았으면 배워야지. 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하동수입니다. 인사말에 나는 아직 부끄럽다 라고, 예, 끝마쳤고, 마지막은 뭐 전시한 거. 전시를 사실 이번에 태국에서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좀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참여한 줄 알고, 예, 시간이 널널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못했습니다. 두 번째 또 기회가 있으면 다른 전시를 또 해야 되겠죠.
전시는 뭐 누리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출판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판을 위해서는 글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글을 쓰는 이제 저만의 세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어, 이거는 좀 적으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간단한 거니까. 에, 뭐 적으면서 안 해도 되겠다. 그죠? 방송에서만 방송 보는 사람들만 저거 하면 되지.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 하나를 갖고 그 단어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OBS 키고 이제 내가 나를 보면서 하면 되겠네. OBS를 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음, 네, 뭐 좋아하는 단어가 사랑이야. 뭐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한 그런 글을 쓰고 싶어. 그러면 그런 사랑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서 회차를 늘리는 거예요. 어제 제가 회차 늘리는 거 보여드리지 않았나? 회차 늘리는 거? 회차,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 일, 뭐, 사랑에 대해서 뭐, 무슨 할 말이 있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랑. 뭐, 나는 모태솔. 네? 이것도 훌륭한 하나의 문장이죠. 그러면 이제 이 하고 1이랑 어울리라고 쓰라는 게 아닙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어떤 분들이 이거랑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아닙니다. 사랑. 듣기만 해도 좋은 것.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또 3이 되고 또 4가 되고 5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한 10번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10이라고 딱 쓰고 이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10일은 하지 마요. 왜냐면 여러분들 힘들어 죽어. 그러니까 한 10번까지만 하세요. 10번까지만 하고 한 문장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사랑이라는 주제로 10회차까지 가는 그런 많은 문장들. 그러면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여서 글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에 관한 주제로 그런 글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고 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인과관계에 대한 그런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음,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게 질문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 상자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왜가 있다. 이 왜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백스토리를 의미합니다. 백스토리. 그리고 어, 인물의 내면, 배경, 내면, 배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행동과 서사. 그러면 뭐 서사, 행동, 그죠? 그다음에 행위가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에, 뭐 이야기의 뭐 동력이 될 수도 있겠죠. 동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진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졌어. 그러면
어, 이 인물이 왜 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 그러니까 어떤 생각인지는 몰라. 나도 몰라. 근데 왜라는 질문을 던졌어. 왜? 뭐, 가족을 부양해야 돼. 그러면 벌써 뭔가 이 인물의 백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뭐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픈데 나는 어릴 때부터 알바를 했다. 뭐 이러면은 백스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막 써요. 그러면 그러다가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 지 말만 하잖아요. 그죠? 배경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난 뭐 피자 가게가 알바비를 많이 주니까 나는 뭐 피자 가게 알바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또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면 다른 애들이 뭐 다른 데 가자. 뭐 그만두자. 뭐 이래도 나는 꿋꿋하게 버텨갖고 거기서 인정받고 시급이 점점 오르더라고. 뭐 정직원이 됐어.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글을 쓰셔도 네,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야기가 쏙쏙쏙쏙 그렇게 진행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첫 번째가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를 하나를 갖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인과에 대해서 그래서 왜와 어떻게라는 질문 두 개를 갖고 하는 건데 머리가 왜 이렇게 안 말라? 어쨌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흐름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치 제 사진 비슷한 사진들을 모아놓고 이어지게 해서 어, 그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것처럼 예, 이렇게 가르마를 이렇게 타볼까? 이렇게 타서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쓰기 가장 좋은 방식은 어, 첫 번째 문장이 있으면 편하죠. 첫 번째 문장 뭘로 할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 뭘로 할까? 이렇게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회차가 많으면 좋은데 어쨌든 첫 번째 문장 네이버 치지직은 이 첫 번째 문장이야. 뭐라 해야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랑 이어지게 이거랑 비슷하게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치지직은 최고다. 썼어.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은 뭐 해야 돼? 이어지는 그런 건.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 지식은 최고다. 이 첫 번째 문장이야. 네이버 지식은 최고다. 최고지. 최고다. 이어지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돼. 비슷해야 돼. 어. 플랫폼은 따라갈 수 없는, 그죠? 없는 쾌적함과 에, 타 플랫폼 따라갈 수 없는 쾌적함과 접근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이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이 완성된 거야.
그러면 세 번째 문제는 뭐 해야 돼요? 예? 이거랑 비슷한 거.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는 하는 거. 나는 네이버 치즈직 하동사. 어? 이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를 쓰는 거예요. 이게 2회차가 되고 3회차가 되고 4회차가 되고 이러다 보면요. 이제 글이 괜찮아져요. 글쓰기 하는 세 가지 방식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한글 대장경과 불교 기록 문화유산 아카이브. 여러분들이 이제 왜 갑자기 불교 얘기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사진 집단 설류라고 하는 그런 사진 집단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왜 그런 집단을 만들었냐면 제가 원래 사진 집단 2루 소속 2루의 일원이었어요. 일원이었는데 뭐 지금도 일원이지.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김홍희 사부님이 예전에 수불스님을 사진을 차착차착 찍어갖고 전시를 하고 출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설립입니다. 그래서 훔쳤어요. 제가 그 설류를 훔쳐서 사진 집단 설류 해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허락을 받았지. 훔치고 나서 여러분 허락 받는 게 쉬워요. 허락 받고 훔치면 느립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하세요. 제가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셨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제가 만들어 놓으니까 열심히 이제 편집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 역사를 누르면요 제일 저 아래에 뭐 있냐면 카시아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이 등재 기준 미달, 네이버 다음 등재 후 3개월 충족 미달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되게 웃긴 거야. 김홍희 작가님이 저는 사부님이라는 말이 편한데 김홍희 작가님이 예전에 네이버 사진이라고 하는 포토 그런 데서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등재 기준 미달 얼마나 무식하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어쨌든 자 저는 여기에 카시아입니다. 카시아 나무위키에서는 카시아. 근데 저를 치면 하동서로 치면 아직 나무위키는 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만들겠지 뭐. 하동서로 치면 공무원분이 처음엔 나와요. 제 국토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고 계시는 하동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안 뜨는데 이제 에듀윌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실무 하동수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강사로 이렇게 하시는 강의를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하동수님 계시고 뭐야 이거 하동수 주무관이 일을 올렸다. 뭐 일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공직에. 근데 저는 여기 있는 하동수입니다. 얘는 하동수를 누르면 제가 나옵니다. INTP, INTP입니다. 네, 뭐 어쨌든 INTP 뭐 아직 이게 반영이 안 됐나? 찌지직 찌지직 제가 해달라고 어저께 했는데 반영이 아직 안 됐나 보네. 반영이 되면요 웃긴 게 날짜가 늘어나.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게 11월인가 그때부터 사실은 네이버에 등재가 됐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 그러니까 아까 보셨죠? 나무위키 저 등재하려면 3개월 이상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제 늘어나면 저 5월 달에 해야 돼. 5월이나 6월에 나무위키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나무위키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나무위키를 하면 뭐 어쨌든 뭐 좋은 말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이런 사이트로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뭐 볼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되고요. 에, 유튜버는 뭐야? 유튜버는 뭐지? 아, 불교 유튜버? 그렇구나. 어, 아, 이거 재밌다. 여기는 믿어도 돼. 뭐 이런 거겠네. 그죠? 조계종. 그러면 뭐 구독을 다 제가 뭐 해야 되겠는데? 근데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이미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뭐 여러분들 간화선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자면 간화선이 결국은 이제 깨닫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선불교라고 하는데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 그럼 인도에서 왜 중국으로 넘어갔느냐? 왜 넘어갔느냐에 대한 이제 그 시작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다 나와 있네. 달마대사예요. 여러분들 달마대사 무섭게 생겼잖아요. 눈꺼풀이 없잖아. 막 이렇게. 네? 그러면 귀신이 막 도망가대잖아. 달마대사가 이제 인도에서는 막내예요. 이제 계보가 다 있어. 막내고 중국에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오셨잖아요. 그러면 1대야. 1대. 1대 선지식. 1대 뭐 조사.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에, 뭐 이런 것도 다 재밌죠. 달마대사에게 해가가 말했다. 저의 마음이 편안치 않으니 스님께서 편하게 해주십시오. 네, 대사가 말했다. 마음을 가져와. 네, 편안하게 해줄게. 해가가 말했다. 네,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얻을 수 없습니다. 네, 대사가 다시 말했다. 네 마음을 벌써 편하게 해줬다.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저, 선문답, 선문답이고 음, 결국은 이제 이 달마대사께서 불린 문자, 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 뭐 이런 거는 뭐 문자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미 다 드러나 있으니까 어, 자기 자신한테 불성도 있고 뭐 이미 다 있는데 뭘 그렇게 뭘 뭐 어렵게 생각하냐. 그런 게 중국하고 잘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인도는 이 과거의 인도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천시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살아생전에 250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2600년 전이네. 그러면 한 그 정도 되는데 어, 부처님 살아계실 때 기록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록은 뭐그뭐저 별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기록을 안 한 거야. 근데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열받아셨어.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이씨 큰일 났다. 이제 야 우리가 기록을 안 했다. 큰일 났다. 기록하자. 그래서 뭐, 멍청한 놈들
자기들끼리 열심히 모여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사이트를 가면 굉장히 많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어록도 이제 어록도 많이 돼 있네요. 이 자체 재밌어요. 다 제가 아는 것들 같은데 네. 얼마나 재밌어. 여러분들은 재미없나? 자선의 자세. 다 있다. 예. 음. 좌선의 자세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허리와 머리를 곧게 펴는 것이다. 네. 그리고 그 눈 감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눈 뜨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눈 뜨고 있는 게. 음. 자, 여기는 불교 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법구경 이렇게. 아, 이렇게 돼 있구나. 통합대장경이구나. 어이씨, 좋다. 그죠? 가를 누르면 뭐가 나오나? 오, 괜찮은데, 이거? 공부할 게 무진장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라파. 이게 경전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경전이 무진장 많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썼어? 난 그게 참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썼지? 예를 들어서, 바냐바라다, 바라밀다심경, 1권을 누르면, 어, 당 삼장법사 현장 한역 이운허 번역 이렇게 돼 있네. 이운허 운호 스님인가?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이 운호 스님 그분 아닙니까? 저 맞는 것 같은데 봉선사 운호 스님 맞을걸? 봉선사가 어디 있냐면 남양주에 있어요. 운허 맞잖아. 나 모르는 게 없어. 번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이 봉선사가 특징이 뭐냐면 다른 절에 가면은 한자들이 무지장 많은데 봉선사는 한글이 무지장 많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에요. 한글. 그리고 스님이 되시기 전에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독립운동가. 5가지 쌓임이 모두 공하는 것을 비춰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지느니라. 서리부리여.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니 느낌과 생각과 지어감과 의식도 그러하니라.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고만. 살리부리여. 이 모든 법에 공한 모양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허와 무와 공이 다릅니다. 그죠? 이제 허공 했을 때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붙여서 쓰니까 이게 다 비슷한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내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좀 쌉소리가 좀 배터리가 몇 퍼야? 31퍼야. 좀 쌉소리 조금만 하다가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공을 중요시 공을 중요시하잖아요. 공. 근데 이 공이
또 다른 동수. 그러니까 에, 인도와 중국을 잇는 실크로드에 살고 계셨던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이분을 이제 한자로 하면 동수예요. 저 하동수 말고 저는 좀 들떨어진 동수고 그분은 대단한 동수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이분은 인도적인 그런 인도 유학도 갔다 오셨고 그래서 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붙잡혀 산 기간도 십수년 되고 이러니까 인도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중국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중국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까? 따가 나온 게 공이야. 그래서 나온 게 공이야. 왜냐면 중국에 이미 그 노자에 저 도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도교. 여러분들 아시죠? 도교. 뭐 다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한테는 뭐 무의 개념도 있고. 근데 불교의 공하고 무는 또 다르거든. 그러니까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무는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무 없어. 그러면 공은 그게 아니야. 이게 좀 깊게 파고 들어가면 복잡해. 복잡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응?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죠. 본질이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현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우리 현상이 이 손이 현상이야. 그러니까 현상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얘가 공과 같다. 얘가 본질과 같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무는 이게 없어지는 거야. 그죠? 없는 거야. 없는 건데 공은 얘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이 이게 셔터를 누른다. 이게 공이다. 이게 있기도 하면서 없기도 하다. 동시에 이게 존재한다. 이게.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은 같다. 어, 그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에요. 여러분들이 색즉시공 하면은 자꾸 야한 영화 생각해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그거 불교 공부하다 보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응? 야한 생각 좀 그만하시고 좀 그러십시오. 어쨌든 그 뭐 어쨌든 예. 근데 누가 뭐 저거 하나? 원래 채팅이 누가 쓰면 딱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거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브라우저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올라온다고. 근데 지금 올라오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채팅을 안 친다는 거야. 이거는 그거야. 방송을 보는 사람이 없는 거야. 50분, 거의 50분을 방송을 했는데 방송을 보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기가 막혀. 어쨌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진 설리다 였습니다. 안녕.